것도 괜찮은데 그게 유목에만 필요하지 큰 나무는 초반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덜이 막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 방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5분 정도 남았는데 시작할까요? 네.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장소가 좀 좁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야외 교육인데 밖에 날씨가 지금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의실로 모셨는데 강의실에 이게 그냥 오늘 교육 내용은요. 정화액화, 그 다음에 또 정내, 정화, 약재 정화까지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하실 일이 걱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날씨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가 참 서두에 교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날씨가 굉장히 불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도 4월달에 눈 오는 게 어제 제가 이게 문경 근데 지금 어제 간암하고 이 문경 최고 높은데 뭐 대건이라고 경천 쪽에 하고 한 바퀴 빙글로 왔을 때 그런데 간암했을 때 2시 한 반쯤 됐을 때 눈이 왔어요. 이게 어제 4월 14일이잖아요. 눈이 올 정도 지금 저도 이제 3월달에 예전하면 5일날인가 3cm 눈이 와가지고 야 이게 날씨가 이런 정도 있었나 했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날씨가 불순합니다. 그나마 또 대형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날 제가 이제 안동, 청송, 의성 그 다음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영덕까지 쭉 봤었는데 이 기상 레이더에 잡혀 시커멓게 보일 정도까지 지금 피해가 났거든요. 근데 그 피해가 지금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손해 조사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사과가 지금 3,500헥타 정도 피해 입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들어가는 농기계 전부 다 지금 다 기관이 없습니다. SSD, 그다음에 브레인까지. 지금 날씨가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례 적당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말씀을 드리는데 꽃이 피고 난 뒤에 꽃이 피는 것도 지금 중심화가 여러분들 꽃이 이제 5개 피면 중심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꽃이 5개 피는데 5개 피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서 5개가 중심화가 없으면 옆에 측가가 좋은 사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꽃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이쪽 가지하고 이쪽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공간이에요. 우선은 이거 내놓겠습니다. 지금 이거 공로 상태인데요. 공로가 이쪽 한 가지가 지금 발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발화 좋은데 발화는 됐어요. 여기는 에카가 피기 때문에 많이 나. 이건 에카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겠지만 꽃눈 상태는 훨씬 더 빨라요. 그죠? 이게 이제 생기가 이렇다니까 이게 잎눈인 경우에 이렇게 늦게 나옵니다. 잎눈은 늦게 나오고 꽃눈은 빨리 나오는데 여기 에카도 피는 게 에카도 꽃이거든요. 이 홍단에 에카도 꽃입니다. 꽃이니까 빨리 나오죠. 이거는 전부 다 잎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피는 게 정화. 정화는 가지 끝이잖아요. 끝이니까 빨리 핍니다. 이게 정화의 끝.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평년에도 그렇지만 이 끝이 죽은 게 이렇게 나와요. 죽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가물가물한 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죽었어요. 끝이 죽었고 그 밑에 액화가 지금 정화처럼 나오는데 이건 이럴 경우에는 이 죽음이 일찍 되기 오래 죽었기 때문에 여기 정화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정화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정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액화거든요. 우리 시간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1년생까지예요. 근데 이거는 과대지입니다. 두 개 다가. 그래서 하나는 액화가 많이 피고 하나는 세력이 좋으니까 액화가 여기에 피고 2차 생장해가지고 여기는 꽃이 없어요. 그 정화가 여기는 없습니다. 이 가지에 정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화 액화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액화에 있는 꽃눈을 따버리 가지고 내연도의 정화를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잘 하셔야지 사과 맛있는 사과 만들고 사과 색깔 있는 거 모양 좋은 사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런데 올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정례를 말씀드리는데 이 정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꽃봉오리 때 따버리는 게 정례예요. 쉬워요. 그냥 꽃이 만들어지만 적하고 꽃이 만들어지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하는 걸 정례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정례한다 뭐 이렇게 이 용어가 굉장히 꽃봉오리를 했잖아요. 냈잖아 한자로 주로 이제 일본에서 뭐 이런 용어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한자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봉오리일 때 없앤다, 적과한다, 없앤다. 그래가지고 요 꽃봉오리일 때 따는 게 정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것도 지금 정화입니다. 정화에서 이거 없애는 것도 중심화는 잘 피었어요. 지금 꽃이 이거는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피었어요. 6개가 피면 5개, 6개는 꼭 중심화가 나와요. 근데 3개, 2개는 4개는 중심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화를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지금은 날씨가 이러면 중심화가 태화가 많이 돼요. 태화된다는 얘기는 꼽지가 짧아진다든지 없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이제 가뭄 같은 경우 그게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뭄은 척가를 두는데 이게 와전이 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가뭄은 척가를 둬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칙상으로 무조건 사과꽃은 중심화가 원칙이다 이 마음을 계셔야 돼요. 옛날에 추광이라는 품종이 있었어요. 추광은 무조건 또 중심화가 아닌 척가를 달아야 돼요. 그건 품종 자체가 이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이 재배하고 있는 사과 중에 중심화가 우선적으로 사과를 달아야 된다. 근데 중심화가 태화되고 꼭지가 짧고 꽃이 좋지 않고 수정이 되는데 사과가 좋지 않으면요 중심화는 안 다는 게 좋아요. 그럼 옆에 척가를 달아야 돼요. 척가도 4개가 있잖아요. 그죠? 중심화 5개 중에 1개 빠지고 4개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나중에 또 척가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이 교육을 지금 전부 다 다른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 현장 교육만 할 것 같이 지금 제가 돼 있어 교육 일정이 돼 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적과 교육을 현장 교육을 할 거예요. 농기계 쓰는 거 하고 그래서 그때 나는 말씀드리겠지만은 좋은 거 중심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런데 동글동글한 거 두시면 안 돼요. 짤쭉한 게 좋습니다. 이 짤쭉한 거 알아요. 한 거 오늘 아침에 제가 사표를 많이 써보니까 짤쭉한 거 알아요? 좀 길쭉한 거. 예, 모양이 조금 길쭉한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사과가 나중에 더 커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하시다 보면 동글동글한 게 막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이거는 액화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먼저 수정이 돼가지고 이게 과촉력이 별로 없는 것들이 보면 굉장히 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과나무는 양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희가 잎이 없고 꽃만 있으면 일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잎이 있으면 잎에도 가고 꽃에도 가기 때문에 간은 조금 덜 커요. 덜 먹고 잎이 있으니까 잎이 없는 게 훨씬 더 잘 커요. 왜? 잎이 안 가고 열매만 가니까 초기에 사과는 더 커져요. 근데 나중에는 잎이 없으면 잘 안 커집니다. 결국에는 뭐냐? 사과잎이 사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쭉 이제 홍로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중심화 아니 정화가 있고 액화가 쫙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걸 따버리시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화가 죽었어요. 요 가지에는 이 가지에는 중심화가 있는데 그리고 길어요. 이렇게 길만 뭐가 나오고 뺀여사가 나옵니다. 네, 이 길만은 제일 적당한 가지가 이게 제일 적당한 가지가 이런 가지. 이런 가지. 그죠? 이런 가지 중심화 꽃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요즘은 지금 날씨가 지금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리고 짧으면요 이게 사과 꼭지가 짧게 나와요. 이게 폭로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꼭지가 짧으면 이 밀어내가지고 한참 클 때 팔을 빨준 데만 빠져요. 부사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꼭지가 길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홍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게 나와가지고 빠집니다. 그래서 얼마? 5cm에서 20cm까지 가장 좋은 게 들어가지 그런 형태. 이거는 뭐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도만 이게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사가 나올 확률이 많다. 어디 쪽이야? 5cm에서 20cm가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렬을 하는 요령인데요. 정렬을 하려면 한 개씩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놓잖아요. 이렇게 놓는 거하고 이렇게 놓는 거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 평생 가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 가지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는 가지에서는 안 나옵니다. 왜? 자기가 물이 나왔을 때 여기 따버리면 뭐가 생기느냐? 꽃을 따버리면 가지지 나오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짧은 가지에 결과지를 시킨다 그러면 여기에 사과를 달게 되면 여기는 사과를 못 답니다. 그럼 사과를 못 달면 내내 갈 수 있는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와요. 7개 나오면 2개밖에 못 달아요. 나머지는 거기 때문에 쓰고 항상 좋은 가지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새로운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올해 지나고 나면 꽃눈이 되거든요. 이거 올해 꽃눈이 되면 여기도 꽃눈이고 여기도 내년에 꽃눈이 생기려면 내년 좋은 꽃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사과를 달 수 있는 그런 적을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시면서 그냥 나중에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시냐? 이 가지를 하나 예를 들면요. 사과 여기 한 개 달아야 되겠네. 여기 없네?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꽃이 지금은 꽃이 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꽃이 안 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요. 뭘 그걸 쳐다보면 하나만 그렇게 보세요. 그냥 이게 꽃이 없다 생각하시면 이게 뭐예요? 사과 날 수 없던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저번에 사과는 뭐라 그랬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사람 이야기가 사과나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사과나무가 있으면 뭐예요? 사과 달아야지. 그죠? 사과 달아야지 사과 못 달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세요? 놀고 가야죠. 놀긴 뭐 돈 있어야 놀지. 돈 벌러 가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사과를 하는 이유가 뭐 생활을 편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손자들 돈 용돈 주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정례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유가 지금 날씨가 해가지고 꽃인지 아닌지 굉장히 지금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도 늦게 나오는 품종들은 아직까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품종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내미는데 구분이 안 가는 품종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그거를 에카 따는데 손톱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정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다 허세요. 손톱으로 힙이 파다가지고 따가지고 그거 하려야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날씨가 될 때는 우리가 조금씩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되냐? 확실한 걸 보기 위해서.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가위가 이거 말고 또 3개짜리가 또 나와요. 3개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전체 발을 딸 때는 3개짜리 따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거 가위로 하는 것보다 손톱으로 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가시는 분들은요. 요 2개하고 요 2개하고 손톱이 새카매야 돼.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 안 하면 손톱 보면 대본 알아요. 저 사람은 남 시켜가지고 옆에서 에헴 이러면서 뒷짐지고 다니는 분, 돈 많으신 분도 그래요.
작년에 사과 또 많이 시가지고 사람 사가지고 옆에 이거 깨끗해. 근데 열심히 하시는 분은 손톱이 새까맣니다. 언제까지 적과할 때까지. 적과 나중에 또 손으로 하잖아요. 네, 물론 그때는 장갑 끼고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정리하는 게 조금 지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꽃이 많으면 지금 상태로 되어 있으면 하는 방법이 여기서 꽃만 따버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꽃만 따 잎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다 떨어졌어요. 이거나 이거랑 똑같아요.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꽃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별을 많이 드리는데 안 계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냥 뭐 복숭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는 동안 여기서 쭉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마이크 갖다 여기요. 네, 새로운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새파래요. 그러고 나는데 중심화가 꽃이 피고 옆에 철가가 이제 펴요. 네, 이렇게 5개 이렇게 펴니다. 그러면 이 새로 나오는 가지에 이건 과대라 그럽니다. 과대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매년 꽃눈에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게 꽃이 아니고 이렇게 있는데 잎눈인 것도만요. 뭐가 나와요? 가지만 나와요. 가지만 나옵니다. 아무거나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꽃인 상태에서 꽃에 안에서 꽃눈이 죽었어요. 작년에 꽃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화분하나 그래요. 원래 올해 꽃은 작년에 만들어집니다. 사과배는 똑같아요. 근데 작년에 만들어진 꽃이 올해 10월 달에 계속 여러분들이 왜요? 늦게 수확하고 그 다음에 양분이 많고 이러다 보면 꽃이 안에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벌어져가지고 겨울에 추우면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벌어지고 난 뒤에 나오면서 가지가 하나, 둘, 또 3개, 4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으로 확인이 돼요. 이거는 꽃이 죽은 거예요. 화가 형성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꽃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화가 형성이 안 되고 작년에 안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꽃이 만들어져요. 꽃이 생겨요. 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제일 먼저 이렇게 잎이 나옵니다. 이걸 뭐 자연, 초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잎들이에요. 얘는 잎들은 초기에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초기에 처음에 다른 잎들 나오기 전에 이걸 잎을 갖다가 뭐라? 과총엽이라 그래요. 과총엽. 예, 과총엽이라 그럽니다. 이 가총엽이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0장에서 12장 정도 되는데 약수와 꽃이 힘이 없고 적을 경우에는 보통 뭐 7장도 생기고 뭐 10장도 생기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약수화들이 가총엽이 적어요. 가총엽이 적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저장 양분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잎들은 저런 잎들은 간에 어떤 가총엽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꽃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꽃이 만들어졌으면 꽃을 따버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면 과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과대지 나오고 이거를 갖다가 과대지라 그래요. 이 가총엽은 이제 잎이 생기겠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조금 전에 가져오신 분이 계시는데 처음 나오는 잎들은 이제 요 초엽, 자엽은요 제일 먼저 제일 작죠. 작습니다. 요거는 6월 정도 되면요 노랗게가 떨어져요. 특히 M1I 같으면 더 많이 떨어져요. 26은 좀 덜 떨어지고 요 떨어지는 걸 가지고 가시게 되면 전부 다 갈반병이라고 해가지고 영양제하고 농약을 다 줘요. 이게 농약 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가?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주말 없죠. 그런데 이거는 아연 성분이 들어있는 뭐 다이크로이나 아니 다코닐 그 다음에 다이젠 이런 데는 아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황산아연을 한 낙하 후에 꽃이 다 떨어지고 난 적과할 때 한 번쯤 넣으면 한 500g 이게 한 1kg 넣으면요 이게 노랗게 떨어지는 게 덜해요. M9 대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황산아연을 좀 치세요. 꽃이 떨어지고 난 적과하실 때 농약 칠 때 같이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황산아연 500g에서 1kg 정도 사이에 넣으시면 이 노랗게 떨어지는 게 덜하면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떨어져요. 이게 생리장애로 떨어진다. 병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잎이 벌어지기 때문에 뭘 많이 받나요? 하면 냉해를 많이 받아요. 이게 지금 내면을 많이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잎이요. 처음 나온 잎들은 엠보식이라 그래. 볼록볼록한 거 있죠. 그 현상은 전부 다 냉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잎색이 끝에는 갈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초에 낳는 잎들이 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냉해를 받아도 그렇고 화살병약을 쳐가지고 이 끝이 조금씩 노랗게 나오는 것도 있고 늦게 쳐는 화살병약 우리는 지금 세리펠 지금 중간에 들어가지 않게 뭐지? 2차에 예? 옥사이클린이잖아요. 그거는 덜한데 만약에 이제 개화 중에 쳐는 게 세리펠이라 하는 이제 그 미생물 모양이거든요. 그것도 덜하고 마지막에 쳐는 게 비비풀이거든요. 비비풀은 뭐 생장 억제되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고 크게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잎이 있을 때 많이 나왔을 때 약을 화살병 약을 치게 되면 잎이 노랗게 변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처음 나는 잎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잎은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기도 처음에 나온 잎들이 전부 다 엠보식으로 볼록볼록해졌어요. 전부 다 냉해를 다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한번 갈라봐요. 이게 안에 씨방을 보시게 되면 씨 밑에 보면 꽃이 필 때 몽실몽실몽실할 때요. 요 밑에 이렇게 보면 조금 표시가 있어요. 이거 잘라보면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하얀 형태의 씨 형태가 들어있습니다. 수정되기 전까지도. 그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 여기도 좀 작게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있고 몽실몽실하게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핑크기라 그래가지고 풍선기 전에 핑크기 이제 벌어지기 직전이만 이거 필요 없어요. 누가 갖고 오시죠? 아까. 예. 이거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에 새파랗게 다 있어요. 원래는 이거를 잘라보시면요. 지금 변했으면 노래요. 누렇게 변해요. 저온 피해 받아. 그런데 그 전에 받았는 거 3월 30일이나 31일에 받은 거는요. 새카매요. 지금 딱 잘라보시면. 그럼 그거는 전부 수정이 안 됩니다. 지금 누렇게 변하는 수정이. 근데 지금 새파랗고 노란 거는 괜찮아요. 지금 잘라보라 그러는 이유도 지금 저온 피해를 받았는데 잘라보라고 그래가지고 괜찮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잘라보면 절반을 잘라보시면 이렇게 형태로 있고 여기에 보면 수술이 노랗게 있습니다. 그럼 요 안에 씨가 이렇게 보여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안에 내가 걱정이 된다. 내 밭이 어떤지 잘라보기 위해서 지금 꽃이 피는 거라든지요. 아니면 꽃이 피기 직전에는 이게 지금 피해를 받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저 산장이 쪽에는 지금 아직도 늦게 피기 때문에 괜찮은데 특히 산양이나 산북이나 이게 동지역 여기 마산도 그래요. 일찍 피는 데는 일찍 피가지고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건 기다리셔야 돼요. 꽃이 피가지고 수정될 때까지 언제? 이제 적가할 때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홍도가 괜찮다 나는 괜찮다 싶으면 이제 에카를 따버려야 되지. 지금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에카를 따버리는 거예요. 에카를 따버려야지 나중에 과대지가 나와요. 이게 늦으면 과대지도 안 나옵니다. 조금 그게 나와가지고 꽃이 맺히고 말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에카 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적화잖아요. 그죠? 적화는 보편적으로 잘 안 하고 계십니다. 물론 뭐 꽃이 피면서 계속 적화하는데 사과가 가지가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 예를 들어서 가지가 이렇게 있다면요. 이 위에 있는 이 꽃이 피해를 제일 많이 받아요. 냉해를 제일 많이 받는 꽃이 이런 꽃이에요. 위로 솟기는 꽃이 있잖아요. 그 위에 사과를 달아도 어떻게 돼요? 사과 달이 이렇게 돼 있다 꼭지가 옆으로 돼 있어가지고 삐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꽃이 이렇게 중간에 따버리는 게 좋아요. 이게 한번 따버리나 옆으로 가는 건 좀 덜하고 만약에 옆에 있는 거는 덜하고 이게 밑으로 향하면 더 좋고 이게 밑으로 향하면 이런 꽃대 향하면 사과 다니면 여간 그러니까 모양이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어떻게 달고 어떻게 하느냐를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하셔야 돼요. 알고 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하시는 거하고 차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밭에 가셔가지고 내 밭에 이제 꽃이 피는구나. 꽃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죠? 지금 나오는 거는 안 나오는 거는 뭐예요? 잎눈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 되고
하실 수 있는 게 나는 에카를 따버리겠다. 에카를 따버리면 내인도에 좋아져. 굉장히 앞으로 좋아지는 게 사과 맛있게 만들고 색깔 좋고 모양 좋고 할 수 있는 게 착착 잘 되고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과대지의 사과를 다시는 게 특히 감옥은 더 심합니다. 감옥은 더 잘하셔야 돼요. 감옥은 이런 걸 진짜 잘 만드셔야지 모양이 좋고 그 다음에 착색이 나게 맛있는 사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거요. 다른 데 가서 이야기 하다 보면요 1시간 내내도 못 알아들어요. 정화에는 이야기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정화의 큰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후지라고 해야 돼. 부서예요. 이 홍나하고 확연히 차이 나는 게 이게 에카가 좀 덜 크지, 그죠? 근데 올해 지금 이것도 에카 나오는데요. 지금 나중에 여기서는 이제 잎이 나와요. 잎이 나오는 게 먼저 꽃이 피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이런 데 전부 나중에 나와요. 과대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이게 지금 정화 꽃이 다 폈습니다. 어떤 데는 6개, 어떤 데는 5개 이렇게 구분이 다는데 어떤 데는 뭐 3개짜리도 있고 4개도 지금 퇴화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2개가 없어요. 그죠? 5개 다 있는데 모양이 2개가 빠진 이야기는 영양 상태가 작년에 좋지 않다. 하나는 분화됐는데 영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2개는 퇴화되고 3개만 나온다. 이런 지금 그런 게 많습니다. 4개짜리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느 걸 좋을까 어느 걸 남기기 끝이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꽃이 많지 않으면요 그냥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대로 두시고 늦게 좀 하셔야 될 거고 이거는 일찍 하시려고 지금 홍로 같은 경우는 하시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내한테 나는 확고하게 결실량이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작년에 제가 올 봄에 그랬잖아요. 전쟁하면서 몇 번 강조했는 게 장가지를 올해 많이 두셔야 된다. 왜? 화화문화가 꽃이 작년에 많이 안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올해는 가지를 많이 두시라고 당부를 말씀을 드렸는데도 조금 아까 제가 하는 것이 이렇게 2개만 남겨놓고 자르신 분들 지금 속 좀 시리실 거예요.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밤에 잠도 안 오실걸요. 전쟁 이렇게 하신 분들. 근데 그나마 문경은요 굉장히 전쟁을 하시면서 장가지를 많이 두십니다. 장가지를 많이 둔다는 이야기는 내가 필요한 꽃을 확보를 마시키는데 거기서 좋은 사과를 달 수 있는 게 장가지를 많이 확보시키는 거예요. 장가지 많이 확보시킨다는 게 또 뭐예요? 사과 이파리를 많이 둔다니에요. 사과 이파리를 많이 두게 되면 사과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4개 걱정이 되는데 4개 걱정이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4개가 있으면 동독이 발생이 이제 앞으로 사과의 까만 점, 동록 생기는 거 아시죠? 유과기 약재 살포. 이렇게만 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어린 열매는 약재에 매우 약합니다. 꼭 기온 낮은 시간대에 살포하세요. 이슬 마른 이른 아침, 늦은 오후. 전착제 혼용 금지. 약물이 과하게 스며들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SS기 펜차제. 강한 바람으로 약재가 상처 유발할 수 있어요. 과일 표면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약재 압력은 최대한 낮게 설정하세요. 바람 없는 날, 습도 낮은 날이 살포 적기입니다. 허리 피해 이후엔 특히 조심해야 동록을 막을 수 있어요. 동록 예방이 어렵지 않죠? 꼭 기억해서 예쁜 사과 지켜주세요. 문경세제 한실 TV가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죠? 알고 있죠? 말씀드렸죠? 뭐요? 포도당, 그 다음에 L-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거는 아미노산. 그리고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도 내일 지금 약철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방제 이제 결전 방지하면서 아미노산하고 그다음에 포도당 넣으려고 그래요. 포도당 뭐 300에서 500g만 넣으면 되고 물 500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아니면 꽃 떨어지고 난 뒤에도 날씨가 춥다 그러면 올해 날씨 몰라요. 약칠 때 포도당을 500g씩 넣으면요. 그 추위에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아미노산을 넣든지 요소를 넣든지 뭐 상관없어요. 일단은 넣으세요. 먹은 놈이 힘써요. 예, 사과나무도 뭐든지 먹을수록 저들이 힘쓰니까. 안 그래요? 배고프면 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뭐냐 나르겐이나 뭐 많아요. 그런 것도 넣으셔도 돼요. 싸잖아요. 6,000원씩 하니까 나르겐을 뭐 2봉씩 넣어가 치시든지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작년에 그 저장 약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조금씩 넣는 게 좋은데 너무 종류 이상한 거 많이 넣어가지고 또 약해 유발시키지 마시고 특히
감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넣으면 동록이 발생이 더 심해집니다. 모르는 영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용으로 들어가는 게 괜찮아요. L-글루타민산 나트륨 이거는 아미노산이라고 완전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미노산이 나오는 거. 포도당은 포도당 그 자체니까 단용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항제 뭐 이상한 예항제 많이 하는 거. 요새 뭐예요? 조혼 경감제 5만원짜리도 있고 뭐 4만 5천원짜리 있고 많더라만요.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단용으로 처방 괜찮은데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쓴 것처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심하잖아요. 지금 하실 일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자주 쳐요. 오늘은 뭐 영양제 한번 쳐봐. 내일은 약 한번 쳐봐. 3일 내지 5일만 지나면 돼. 노량은 5일은 7일이고. 예? 예? 개화중이에요? 약 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화중에 물 들어가면 크게 그려볼까요? 꽃을 크게 그리고만 꽃잎이 이래 있어요. 예. 꽃잎이 몇 장이요? 어떤 사람 7장? 8장? 9장? 그럼 도련변이나? 치면 6장이나? 거짓 아니지? 사가시는 분들이 사꽃이 몇 개 피는 또 몰라겠습니다. 꽃을 봤어야지 뭐 이야기를 하지. 5장이 5장. 5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밑으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시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술이 나온 수술은 노란색으로 뭐야? 크게 그리면요 보리처럼 알처럼 생기처럼 이렇게 가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수술이에요. 수술은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계약시킨다. 이거를 터트리면 영안에서 꽃가루가 나와요. 뭐 꽃가루 나온다는 게 뭐 이거 그냥 꽃의 수술에 이게 노란 거 있잖아요. 이게 꽃가루인 줄 알고 그걸 갖다 막 누구한테 문대고 막 기억하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도 안 돼요. 이거 뭐 하나 못하고 있어요. 이거를 터트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 송화가루 아시죠? 송화가루 솔잎이 올라왔을 때 옆에 동실동실하면 뭐 또 연수똥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가가지고 어디요? 밝은 날 어디 옛날에 멍석이라 그랬죠? 멍석이랑 갑발이 따라놓고 이거는 터져야지 거기서 모아가지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정신 안 드시고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남자분들은 다 집에 가셔야 돼요. 이것도 터져야 됩니다. 터져야지 꽃가루 나오는 게 몇 개 들었냐? 20만 개, 30만 개 들었어요. 저 안에 보통. 얼마 보시다니 여러분들 송화가루 날릴 때 보여요. 이 사람 이 쌓이니까 보이죠? 예, 차올려 딱 앉으면 흰 차는 잘 안 보여. 새카만 차는 더 잘 보이죠? 그래서 아무 있으면 그 한 개 한 개가 현미으로 바이오 유관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발화해가지고 수정을 시키거든요. 식물만 수분이 있어요. 인공 수분이라고 해요. 식물만. 동물은 인공 수정이라고 해요. 식물은 인공 수분이라고 해요. 이 수분을 시킬 때 이 꽃가루가 터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 뭐 16개, 7개, 18개만 많이 있어요. 이 사과 품종 내지는 영양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크게 그리놓으면요. 오늘 보니까 암수는요. 이 주두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그럼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이게 몇 개 있느냐? 몇 개 있겠어요? 네, 5개 있습니다. 5개. 이렇게 밀어가지고, 수도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나로 셋넷, 5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밀어오면서, 있어가지고, 여기에 한 개짜리, 2개짜리. 이게 이제, 난행 극획이에요. 이게, 여기서 꽃가루가 이렇게 앉으면요. 여기 이제 꽃가루가 다른 꽃가루예요. 자기 꽃가루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홍로는 스스로 돼요. 수정이 좀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품종들은 거의 같은 품종이 안 돼요. 특히 부사, 가모, 컬러풀, 알프스 오드메 똑같은 형제들이에요. 이 네 가지는. 얘들 심어놓고 수정 잘 되겠지 사과 잘 되겠지 해봐야 하거든. 아까 건드리. 나는 똑같은 품종을 심어놨거든. 그래서 다른 품종을 심으셔야 돼. 그런데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꽃이 비슷하게 피면 서로 죽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는 꽃이 무지하게 일찍 피는데 하나는 꽃이 무지하게 늦게 피어요. 늦게 피는 건 괜찮은데 일찍 피는 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꽃이 일찍 피는 것들.
홍로는 자체적으로 꽃이 일찍 피도 수정이 되잖아요. 그죠? 자가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품종들은 거의 안 됩니다. 일찍 피는 품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꽃가루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가 좀 촉촉해요. 이 주두가. 왜? 잘 앉아라고. 이 꽃가루가 탁 앉으면 이 꽃가루가 원래 이렇게 동그랍니다. 이게 앉아가지고 발화한다 그래요.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쭉 발이 나와요. 발이 뭐 아비막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개만 나와요. 한 개만. 하나만 쫙 나오면 여기 앉아가지고 쫙 나오면 들어가요. 여기 화분가를 타고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수정이 두 번이 이루어져요. 이 중복수정이라 그래요. 힘으로 중복수정. 난획하고 극히하고 하나는 뭐가 돼요? 씨. 또 하나는 과육.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구분됩니다. 또 하나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이게 한 개만 이루어지면 될까요? 한 개만 이루어지면 씨가 부족해져요. 다다익선입니다. 한 번 이루어지고 한 번 내려가면 다시 동시에 이루어지면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저어서 다시 또 더 이루어지는 것 들어갔는 데서 또 들어간다. 이게 이제 커제냐 현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씨가 훨씬 더 많아요. 씨가 많다는 얘기 씨에서 지베린이라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이 이제 모든 장이에요. 뭐야? 이제 키우기 시작해요. 당기기잖아요. 여러분들 배 같은 경우에 배에 지베린이 처리하죠? 꼭지에. 왜 처리하겠어요? 비들이 당기라고. 이걸 칠함으로 해서 지베린 이거 칠함으로 해서 당깁니다. 영양분을. 그게 서로 커지기 때문에 배가 커져요. 그게 처리했는가 안 하는데 우리나라 처리하라 그러면 한 20%에서 30% 처리하는 게 다 해요. 꼭지에다가. 이게 꼭지에만 묻은 게 아니고 과실에 묻잖아요. 과실이 삐뚤이 됩니다. 그 부분이 커져요. 그래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과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과 꽃이 필 때 이걸 쳐는데 잘못 쳐버리면요. 가임신이 돼버립니다. 이 포미라나카는 사과는 포미라 아니고 배는 지베린이 있습니다. 물론 포미라는 지베린이 1.5, 6BA, 6벤질아딜이라 하는 호르몬제가 또 1.5%씩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쳐버리면 꽃잎으로 흡수돼가지고 꽃잎에서 뭐로 가느냐? 시방 쪽으로 가요. 그러면 시방 쪽에 수정이 돼가지고 딱딱하면 괜찮은데 잘못 쳐버리면 시방 쪽에 그 꽃 여기서 꽃가루가 내려가 수정이 되기 전에 이게 내려오기 전에 이게 그 꽃잎에서 꽃잎 비어 있잖아요. 꽃잎 비어 있잖아요. 꽃잎에서 흡수돼가 여러 내려가 버리면 얘는 여러분들 상상 임신이라고 들어보시죠? 아니 남자가 더 많은데 빨리 대답을 안 하시네. 못 들어봤습니다. 상상 임신 못 들어봤어요? 예. 아 참 텔레비도 안 봐야. 못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뭘 그래. 나는 임신이다 임신이지만 진짜로 듣고 있지. 나는 영화에 텔레비 많이 나오는데 뭘 그런 식으로 임신이 아닌데 임신 현상이 나타나듯이 상상 임신되듯이 얘 꽃도 지베린이 뭐예요? 수정이 됐다는 이야기거든. 수정이 되면 지베린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아 됐네. 에이 닫아. 수정이 안 돼요. 포미나를 잘못 쳐봐야 돼요. 꽃잎으로 들어간 포미나를 잘못 치시게 돼요. 그게 수정이 되고 난 뒤에 치시면 괜찮은데 꽃잎이 떨어질 때 치시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쳐버리면 우리나라는 이래요. 양재 물도 공짜라면 더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고 하니까 쳐다고 하는데 이게 부산은 필요 없습니다. 중생종, 중만생종 일찍 되는 품종은 괜찮은데 만생종들은 그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포미나 요즘은 거의 잘 안 칩니다. 왜? 잘못 쳐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나타나요. 이 가임신 돼버리면 6월달까지 계속 커요. 그 안에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뭐가 없어. 씨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베린이 안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야 이제 잘 살아. 나 간다. 뭐예요? 뚝 떨어지지. 네, 그게 낙가 생기는 거예요. 낙가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또 6월달에 춥잖아요.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아침 저녁으로 한 3, 4일만 추워봐요. 거의 낙가가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낙가 많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날씨가 수정이 끝나고 난 뒤에 날씨가 더우면 저염으로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사과 비대 속도는 굉장히 좋아져요. 왜? 낮에 만들어놓은 양분을 야간에 저에게 보내는데 저에게 추우면 얘네들이 보낸다 그랬어요? 안 보낸다 그랬죠? 안 보내는 거예요. 양분 만들어놨다면 뭐예요? 추우니까 아이 나 못해.
운반 안 하는 너희들이 뭐 운반 하는 아들도 움직이기 싫어. 택배 기사들이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안 보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과는 빨리 와야지. 너희들 양물을 보내줘야지 먹고 사는데 사과한테 안 보내주는 기라. 그럼 나중에는 6월달엔 떨어지고 5월달엔 비대가 넣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추울 때는 최고적인 게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맞는 거 링겔 중에 맞는 거 그렇지. 제일 기본적인 게 아니니까. 그럼 포도당을 넣어가 줘요. 그 여기는 또 전번에 내가 3kg 넣어봤어요. 잘못 따라가고 500g 달아라 이렇게 3kg를 달아가 집어넣었어. 나무 죽을 거죠.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넣어요. 근데 발전할 필요 없다. 흡수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좋다고 막 속이 꼬모로 막 3kg씩 드시는 사람 있어요. 찔러서 빼놓고. 여러분들 3kg 드시면요 병원에 실려가요 바로. 그죠? 먹을 만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 하는 게 1.5kg니 500g이 300g이 하는 양이에요. 네, 먹을 만큼만 줄 수 있는 게. 많이 줘봐야 필요 없다. 건강한 아무리 줘봐야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가서 링겔 맞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돈만 버려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거를 줘야 되는데 필요한 시기를 못 줘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농사는 타이밍이다. 그죠?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양이 필요하면 연면식이 해줘야 되죠. 작년에 날씨가 덥고 계속 착색되는데 계속 비 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확기가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 늦었으면 저장 양보를 시킬 수 있는 기간이 짧았어요. 올해 지금 부족한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줘야 돼요. 저번에 이 박정호 선생님 저하고 일요일날 나와서 예약이 막 좋은 거 다 타고 첫 뒤만 쳐고 난데 돌아서니까 비와요. 그래도 한천구보다 낫겠죠. 그죠? 여기 뭔가 하면 아이고 약 쳐고 돌아서야 비 오면 한 30~40%는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안 하고 딱 기다리면 나중에 결국에 옆집에 잘 되면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구경 중에 3가지 구경이 최고 좋아요. 일단 물구경, 또 불구경, 부부싸움 구경이 제일 좋지 뭐래요. 막 옛날에 막 냄비 날라오고 쨍나랑 소리 나면 뭐 구경 가잖아요. 안 가요? 저도 뭐 60 넘어가는 거 제가 하는 건 알아요. 그래서 밥상은 절대로 나무 안 하고 양은 밥상. 집은 던지도 괜찮은 거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하시는데 옆집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이게 돈이 되지. 여러분들이 하는 시기 놓치고 이거 하면 흔들립니다. 할 때 하셔야 돼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날씨로 봐서는 어떤 영양분을 좀 보충해 주는 거. 날씨가 추우면 영양분을 만나라도 옮기질 않습니다. 이동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요한 거를 주는 게 꽃해주고 잎해주는 거. 그 잎이 뭐예요? 가청이 되니까 바로 꽃이 나가겠죠. 그죠? 하물며 이 수술, 암술도 색깔이 녹색이에요. 식물의 녹색은 뭐냐? 감성을 한다는 얘기죠.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요. 저도 지가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 비대지 그런 꽃잎 밑에 쳐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그 동록이 걱정된다 그러면 사과 크기가 요 크기가 1cm일 때 1cm 요 크기가 1cm일 때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요 크기가 2cm일 때 그래서 사과 크기가 요 2cm일 때 2cm일 때 요 폼이나 2분의 1병 한 병에 500이니까 250ml 어떤 사람은 또 밀리리터라는 게 cc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요 하고 한번 쳐고 1차, 2차 때 요때 2cm 한번 쳐고 그렇게 해가지고 단용이에요. 이거는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안 돼요. 혼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용하지 마시고 요거를 쳐보세요. 그 동록도 예방되는데 사과 모양이 좋아져요. 사과 모양이 특히 옥상 치셔. 총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한 번쯤 쳐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또 케어스라 하는 전착제가 있어요. 케어스라 전착제가 낙하오 방제 때 처음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날씨가 아침으로 춥선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저녁에 제가 11시 돼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반팔 입고 나갔다가 추워서 막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추위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날씨가 좋다가 추우면요 그 추위를 더 많이 타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다 피워놓고 하는 꽃을 피우려고 준비하는데 저들 저기 목요일날 전번주 목요일날 체리가 꽃을 피웠거든요. 근데 지금 더 이상 안 보죠. 계속 그대로 있어요. 이런 상태로 얘들도 추우면 이게 안 보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특히 왜 그러냐? 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벌이 안 움직이고 올해 지금 벌이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네. 지금 산불 피해 받은 데는 벌이 없어가지고 인공수분을 시킨다는데 만약에 이제 인공수분을 한다 그러면 인공수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인공수분 지금 말씀드렸네. 인공수분이 말씀드리려고 하면 어지간하면 벌이 없다 그러면 인공수분입니다. 꽃가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묻혀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묻혀주는 게 인공수분이고 자연수분은 벌이 다른 데 갔다가 꽃가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묻혀주는 게 이제 뭐 자연수분이라 그러는데 인공수분 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단일 품종 벌이 없다 이럴 때는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자연적으로 있는 것보다 꽃가루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꽃가루 우리나라에서 내가 채취한 꽃가루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또 꽃가루도 만들어요. 만들어 보시는 뭐 강인 교수님하고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1g에 7만 원이에요. 돈보다 비싸요. 꽃가루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채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국산 꽃가루가 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중국산 꽃가루 수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산병 때문에 화산병이 가장 많이 번지는 게 감염을 시키는 게 꽃이 피실 때예요. 꽃가루일 때 제일 많이 번져. 저 집에서 이쪽으로 날아올 때 꽃가루 벌이 가게 되면 100% 감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 화산병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있을 수도 있고 불안해서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안 한다 그래요. 작년까지만 하다가 우리도 우리나라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꽃가루를 수입한다고 하면 작년 거가 있든지 어떤지 중국산 꽃가루는 뭐가만 워낙 건조를 많이 시켜가지고 제가 화분이 어떻다 그랬어요? 동그랗다 그랬죠? 근데 저 중국산 꽃가루는 쪼글쪼글쪼글이래요. 예, 하도 건조를 많이 시키다가 이게 이제 섭을 먹어야 돼요. 섭기를 먹어야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야지 발화가 됩니다. 그 이거를 섭 처리하는 게 중국산 꽃가루는 라면밥 통 같은 데 이렇게 놓고 밑에 휴지를 깔아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놓고 여기 접시를 깔아요. 접시 모양이 배 모양으로 했더니 어쨌든 알아듣기 쉽게 그리는 거예요. 그건 뭐 보는 사람이 배를 찢다 그리는 거 이러지 말고요. 여기다 이제 이 꽃가루가 나오면 이렇게 봉지에 20g이 되어 있습니다. 20g.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조화분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조화분은 어떤 것이냐? 꽃가루 아까 제가 약이라고 그랬죠. 수술. 이거를 터뜨려야 된다는데 이거는 또 터뜨리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계약기라고 그래요. 25도 되는데 한 24시간 지나면 이게 터져요. 이거를 갖다가 막 갈아가지고 만든 걸 조화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저하고 알고 사셔야 돼요. 조화분은 껍데기까지 다 갈아는 게요. 이게 약 껍데기까지 다 갈아는 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조화분까지 했는 거 보면요. 100g 하면요. 100g 하면 20g 나와요. 순화분이. 그러니까 다 갈아놓으면 100g이래요. 그런데 찌꺼기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기계 쓰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기계 쓰시는 분들은 기계에다가 푹푹푹푹 나가니까 양이 많이 나가니까 이 조합을 쓰시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면봉이나 러버 터치 가지고 쓰시는 분들은 이 조합을 쓰시면 막혀요. 앞이. 예, 이게 기계가 잘 막힙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조합은 안 쓰게 요 구분 하셔야 돼요. 요거 알고 계셔야 되지. 조합은하고 순화분하고 차이가 난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서 쓰시려고 합니다. 만들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이 조합은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조합은 아세톤이라고 여러분들 손톱 매니큐어 칠하고 난 뒤에 닦는 거 있어요. 여기에다가 걸러야 돼요. 그거를 채반에 넣고 백메시 있는 채반에 넣고 그 아세톤을 보면 화분만 밑으로 쫙 빠져요. 찌꺼기는 그대로 가라앉고. 그러면 그걸 덜어내고
아세톤을 좀 따르고 햇빛이 많으면 아세톤이 금방 날아가죠. 그러면 안에 화분만 노란 화분만 남아있어요. 그 화분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인공 수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거는 진짜 잘 발화가 잘 돼. 그냥 찍어놓기만 해도 그냥 발화가 됩니다. 같은 품종이 아닌 것. 그래서 인공 수분을 시키는데 그 조합은 아니 그저 우리나라 화분은 그냥 그대로 가고, 그거는 뭐 섭씨 처리 안 해도 저장을 시키도 한 마이너스 50대 되는 저들 그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동고가 10년을 시키도 우리나라 거는 발화가 진짜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발화 시험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중국산이 습기를 안 먹은 거를 습기를 먹여야 돼요. 습기를 안 먹은 거를 수정을 시키려면요, 나중에 꽃이 다 떨어지고 왔는데 그때서야 수정이 되려고 나와요. 그만큼 늦게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습기를 먹였는데, 습처리하는 거 이래요. 밑에 휴지 놓고 물을 붓고 접시 놓고 접시 위에다가 29g짜리 좌분이 아니고 순화물입니다. 화분만 있는, 이거 20g인데 노란 봉투에 쌓여 있어요. 이 비닐봉지 안에 노란 봉투를 개봉해가지고 노란 봉투에 거를 담아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요. 편하게 깔아놓고 이렇게 뒤적거리 줘야 돼요. 뒤적거리 주는 것도 알죠? 네, 강원도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렇게 자꾸 손으로 해줘야지. 보통 한 이런 데고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아가지고 일반 좀 서늘한 곳에 보관을 했다가 하루 뒤에 저걸 뭐 섞어야 되는가 하면 또 화분하고 섞는 게 석송자라고 있습니다. 석송자. 석송자가 뭐를 하면 이게 꽃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면봉지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같은 꽃가루를 갖다가 염색했어요. 그 염색했는 게 분홍 색깔 나게 염색해놓은 그 석송자에서 같은 꽃가루입니다. 근데 그건 사과 꽃가루가 아니고, 석송자라 하는 꽃에서 나는 그 화분을 거기다가 이제 섭취 처리해가지고 염색해가지고 그걸 섞어야 됩니다. 두 개를 요 석송자하고 요 순화분하고 어떻게 쓰느냐? 우리나라 화분은 보통 한 10대 1 정도 섞어요. 우리나라 화분은 예전에는 20대 1로 섞어도 된다 그랬는데 불안해요. 20대 1로 섞으니까. 지금은 5대 2 내지 2.5대 1로 섞습니다. 저 중국산 화분하고. 중국산 화분 5g이면 아니 50g, 저게 석송자가 50g, 80g 이래 나오거든요. 한 통에. 그러니까 보통 저 20g하고 50g 아니면 그러면 2.5대 1이잖아, 그죠? 아니면 80g 같이 한 봉끼리 한 봉 섞어가지고 잘 섞어야 돼요. 잘못 섞으면 화분만 뭉쳐요. 왜 그러냐? 화분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이 석송자보다. 그래가지고 많이 잘 섞으셔야 돼요. 뭘로? 여러분들 뭐 쓰는 기계도 있는데 집에서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들 화장할 때 여자분들 볼터치 하는 거 있죠? 뭐지 그거? 붙여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막 쓰고 잘 쓸게요. 네. 이거 다 알죠? 네. 볼터치 하는 거. 가지고 잘 쓰게. 아니면 이걸 갖다 막 빠른 회전으로 돌리면 이게 정전기 일어나가지고 코로가 화분이 소실돼요. 그래서 빠른 회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섞으시고 아니면 이게 쓸만한 게 있습니다. 또 기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섞어가지고 면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남자분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면도하고 나면 아가씨들 옆에서 팠죠. 60 넘으신 분들 다 썼는데 저하고 저하고 눈 회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에서 귀 파는 거 왜 귀를 파주잖아요. 면도 해놓고 나면 눈에 그 수건이 이렇게 떳떳하게 덮치놓고 옆에서 파잖아요. 안 해요? 뭐 시원하잖아요, 그죠? 이 팔 때 면봉 요거와 똑같아요. 여기 새 깃털입니다. 요거가 찍어가지고 사과 꽃 여기다가 찍어야 되는데 어디에 찍어야 되냐? 여기에 묻을 만큼 찍어야 돼요. 암술에 그냥 뭐 도도도도 이렇게 찍어가면 안 돼요. 암술에 묻을 수 있을 거면 암술에 잘 찍으셔야 돼요. 암술에 묻어야 돼요. 암술에 안 묻으면 다 흔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섭기 처리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 섞는 거, 세 번째로는 어떻게 잘 꽃에다가 내가 시집을 장기를 잘 보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 데만 기다리시면 밑에 꽃잎이 아까 몇 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꽃잎이 그거를 받치고 있는 책받침이라고 해요. 그죠? 책받침이 여러분들 써봤잖아요. 밑에 제가 내금 책받침이 5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요렇게 오므라집니다. 꽃잎이 떨어지면서 수정이 됐으면, 수정이 안 됐으면 힘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끝까지 가요. 그러면 떨어져요. 노랗게가 빠집니다.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되면 이게 쫙 이렇게 오므라져요. 그때부터 아 수정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수분하고 간략하게 제가 중요한 것만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정면을 하시는데 조금 기다렸다 하시라. 홍면은 하시되 물론 이렇게 죽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근데 에카도 오지간하면요. 정화가 죽었으면 에카의 제일 끝에는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에카도 빨리 핍니다. 정화가 죽더라도. 정화가 죽더라도 홍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부사님인데 워낙 가지가 많으면요. 굳이 여기에 달 필요 없어요. 여기는 다 따버리고 정화에만 달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씨알 거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내 피해가 많다. 오히려 이제 꽃이 필 때 기다려 보시죠. 꽃이 필 때 딱 보시게 되면요. 안에 암술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시고 정내 적화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조금 더 추정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과밭에 혹시나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올해 또 피해를 입으실까. 지금 다른 데 피해가 많은데 결실량이 올해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때는 결실량이 좀 많아요. 많이 좀 달리지 않겠나 그랬습니다. 지금 3,500헥타인데 600헥타 정도 피해를 안 보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농사 잘 지시려고 하면 많이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죠?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놓으시다가 여기 딱 이러면요. 날씨가 좋지 않네. 내일부터 영하로 떨어진다 하면 이야기만 있으면 바로 치셔야 돼요. 아미노산은 바로 쳐도 되는데 포도당은 농약하고 꼭 같이 혼용해서 치셔야 된다. 뭐 수시로 칠 필요는 없어요. 날씨가 춥거나 장마기가 오래 간다거나 흐린 날이 오래될 때는 포도당을 농약하고 넣을 때 300 내지 500g을 같이 넣고 치시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건강하고 잎이 건강해야지 과실도 건강하고 색깔도 잘 나고 모양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된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시기를 좀 놓지 마세요. 잃지 마시고 약칠 때 약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목숨을 시킬 때는 내가 결실 사과가 달려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과 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그때는 사과나무가 막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그 클 때 그걸 관리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전화를 저한테 주시고 아니고 우리 박재환 선생님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되면 현장에 가겠습니다. 이건 현장 요청 공문을 밑에다 설치하면 제가 하지 말아 그랬어요. 잘못하면 우리 직원을 죽는다고. 오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다 오라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몇 시간 전에 다 죽어요. 일도 못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선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네? 노란 게 두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한 가지는 좋은 피해만 노랗고 또 한 가지는 저거 화상병약 쓰셨어요? 화상병약 네. 요소하고 분산 쳐가지고 노랗진 않아요. 아니면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을 경우에도 그렇게 노랗게 나와요. 분산하고 요소가 친하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잎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날씨가 그래가지고 조금 색깔이 연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주셔봐요. 지금 내일부터 날씨 풀린다 그러죠? 내일부터 풀리면 다시 나오는 잎들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계속 나오는 잎들이 노릇하려면요. 아무래도 밑에 영양성이 땅에 내가 입어도 그렇다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다가 나중에 계속 그래 되면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사장님 말고 이쪽 사장님 같이 오시면 같은 집 아니에요? 아니 틀려요? 틀린지 더 틀려요.
네, 말씀하세요. 그 비비풀이 4차 하상점 야구로 나왔는데 성공에는 안 쳐도 않다는 말씀. 예, 3차까지는 돼 있는데 4차까지는 성목에는 지금 이게 원래 쳐가지고 갖고 계셔야 되는데 성목에는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도 사상병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4차는 성목에 칠라 그러면 5cm일 때 세력이 좋다 싶으면 5cm일 때 치는 게 새순이 요만큼 나가 딱 5 내지 7cm거든요. 그 이상 돼버리면 쳐도 효과가 없어요. 10cm 되면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치셔도 예 말씀하세요. 꽃 피고 수정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요? 보통 꽃이 피고요. 꽃이 질 때까지입니다. 기간이 보통 5일 잡혔는데 5일 잡으면서 기상이 날씨가 추웠다 이러면 조금 더 연장이 돼요. 뒤로 가야 날씨가 춥다. 그런데 날씨가 막 덥다 막 그때 꽃이 필 때 막 20도 30도 올라갈 때가 그냥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요 짧아져요. 온도가 높아면 볼수록 짧아집니다. 뭐 2일 3일 2일까지는 아니지만 보통 한 3, 4일까지는 막 하루씩 땡기져요. 그래서 기간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잡습니다.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지면 큰일이에요. 꽃잎이 한에 떨어지면 이건 수정 능력이 없어요. 오래 말고 계시면.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네. 적정한 시기는요. 꽃망울일 때도 인공 수분을 시켜도 수정이 돼요. 꽃망울이 풍성기 때도 급하면 이렇게 막 그 안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수정시키도 수정이 됩니다. 네. 아니 수분이 되고 수정이 돼요. 그런데 꽃잎이 떨어질 때는 안 돼요. 한 늦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고 바로 씻길 때가 제일 좋습니다. 꽃이 피고 바로 씻길 때. 그래서 인공 수분을 씻길 때 보편적으로 꽃이 중심만 필 때 씻긴단 말이에요. 씻기다 보면 이거 한 달을 지나가잖아요. 뒤에 보면 하얘. 네, 날씨가 좋아. 계속 씻기다 보면. 그래서 빨리 씻겨야 돼요. 빨리 씻기는 게 이제 로봇 터치기도 있고 기계도 있고 한데 요즘에 SS기 뒤에 하는 건 잘 안 합니다. 꽃가루 양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좀 뭐랄까요 효과가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그건 좀 안 하고 있고 전부 다 제일 하는 게 이제 면봉 가지고 그 면봉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한 4사람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양쪽으로 2사람이 쓰는데 한 사람은 짧은 거 한 사람은 긴 거 그러면 내 머리까지 시키고 그 다음 머리 위수는 뒤따라오는 사람이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빨리 나는 게 제일 좋아요. 면봉이 조금 뭐예요? 이거 달면 되잖아요. 테이프 붙여가지고 조금 길게 꼭대기는 안 하셔도 돼요. 위쪽으로. 왜? 벌이 제일 멀지 가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안 시키도 잘 돼요. 냅다 버려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꽃이 피는데 가지가 많고 복잡한 데 있죠. 이럴 때 벌들이 잘 안 가요. 벌들은 저들 비행하는데 좋은 데로 가지 비행이 복잡한 데 가가지고 막 여전히 피해가 가겠어요. 가기 싫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데만 먼저 시키면 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꽃이 필 때 바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시간대는 언제 하면 좋습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맛있어.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는 치지 말고 올해 처음 심은 건 치지 말고 작년에 심으신 분들 그 다음에 사과가 없는 10년차 알로는 치시는 게 좋다고. 왜? 많이 크거든요. 그러면 유인도 안 하고 이거 뿌리면 또 뭐 유인도 안 하고 되겠지. 저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나가면 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왜 나오느냐? 아유 소장이 그러는데 2년차랑 유인도 안 하고 이거만 뿌리면 된대. 언제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가 나올 때 유인하는 건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클 때 또 비리풀 못 춘다 이럴 때는 적심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20cm 적심 한번, 15cm 적심 한번, 10cm 적심 한번, 적심 3번이잖아요. 그러면 20, 15, 11에 얼마예요? 45cm? 그죠? 50cm예요. 50cm까지 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많이 두면 어떻게 돼요? 한으로 올라가요. 그럴 때는 나지가 많이 생겨. 나지는 뭐야? 잎이 안 나오는 쪽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또 끊어야 돼요. 나지는. 그래서 뭐야? 유목일 때 척지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유인을 해가지고 덜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년도에 클 때 꽃이 만들어질 때 화분하기 때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심으면 올해 다 잘라가지고 가지 나올 때는 이쑤시개 가지고
다 만들어 놓으면요 처음에는 고생되지만 나중에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그 다음에 2cm 때 적심이라고 세순이 있잖아요. 딱 나중에 또 실수가 할 거예요. 세순폭이 15cm 또 하고 이러면 50cm밖에 안 커요. 요만큼 큽니다. 제일 긴 게. 그러면 이 정도 어떡하면요. 그 다음부터 얼마든지 내가요 좁은 데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m나 1m 20 좁게 심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수를 유의시켜야 돼요. 무조건 하수. 이거는 하수 안 시키면 나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기간이 거리가 얼마야? 1m 같으면 내가 50cm밖에 거리가 저쪽에 50cm잖아요. 그죠? 그 거리밖에 안 나요. 나중에는 교차될 거 어째 교차 안 됩니다. 위로 서요 가지가. 그래서 무조건 하수 시켜야 돼요. 좁게 심으신 분들은 하수를 시켜가지고 하셔야 돼요. 유인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보편적으로 4m, 2m 하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50cm 키우고 거리는 크고 꽃이 만들어지고 사가 달리기 시작하면 가지는 30 내지 50cm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이제는 됐죠? 예, 말씀하세요. 이거 수정할 때 예. 시간대 언제 하면 최고 좋습니까? 시간대는 뭐 필요 없고요. 내가 시간 날 때. 저녁에도 상관없습니까? 예? 저녁에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주두에 꽃가루가 묻으면 돼요. 그 주두가 촉촉하라 그랬죠. 그러면 비 올 때는 안 되겠죠. 면봉이 묻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비 오고 난 뒤에도 안 돼요. 이게 아침에 새벽에 이슬이 있을 때는 뿌리면 뭐 해야 돼요? 면봉을 한 24개 허리에 꽂고 가야 돼요. 한 번 찍고 또 꽂고 또 새로 빼야 되고. 왜? 이게 전부 다 젖어요. 이게 솜털이기 때문에 잘 젖어요. 그래가지고 매 시간대만 하십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거 있잖아요. 헤드랜드 쓰시고 하시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하시던데. 또 뭐 질문 없어요? 이제 마쳐야 되겠죠? 여러분들, 예. 화상병 약은 단독으로 쳐야 되는 게 아니면 섞어서 원래 단독으로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차 관계도 지금 한생제입니다. 한생제는 다른 약하고 혼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단독으로 쳐고 그 다음에 개화전 방지약제 따로 쳐서 좋아요. 개화전 방지에 따로 뭐 혼용이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혼용이 저들은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 홍보들 잘못하다가 다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양제하고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양제도 제가 그러잖아요. 나에겐 이런 건 복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 뭐 붕사, 마그네슘, 뭐 철, 뭐 몰리버덴 이런 식으로 많이. 이게 진짜로 많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주로 많이 필요한 게 이제 그 마그네슘, 고트라하는 거하고 붕사는 우리 지금 7대 그 비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몰리버덴, 철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36개의 원소 중에 7개 다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29개 남지 그죠? 이 29개는 여러분들이 그냥 밭에서 그냥 땅에서 흡수해도 충분해. 차라리 빌물바닥 뿌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농약하고 혼돈이 이렇게 충돌이 일으키냐면 그건 식물이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맞으면 한 번 맞으면 아프네 이러는데 식물이 그렇게 줘가지고 데미지를 받으면 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주춤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용으로 확실할 때는 이게 아미노산 이러면 아미노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면 포도당이잖아요. 요소 이러면 단백질 아닙니까?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똑같거든요. 그런 건 단용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붕산도 연면시 비용 붕산 나오잖아요, 그죠? 붕산만 들어있는 게요. 다른 게 안 들어있고, 그래 나르게 이런 굉장히 다른 거 많이 들어있어요. 다른 거 많이 들어있는 거는 치실 때 조심하게 치시라는 거예요. 노량하고 혼혈면 나가면 괜찮아요. 노량하고 혼혈되더라도 사실 단용으로 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약을 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이렇게 자꾸 우리는 뭐야? 예, 살균제, 살충제, 그 다음 나방약, 그 다음에 일반산, 거기다 또 응애약, 또 척가요, 막가요 이러면서 있잖아요. 많이 쓸 거면 칠 거 쓸수록 효과는 떨어져요. 제일 좋기는 살충제 따로 치고, 살균제 따로 치고, 응애약 따로 치고, 예약제 따로 치고, 1년 내내 뭐 SSG 앉아있고 맨날 굴리더래끼는 거지 같이. 예. 그 SSG 또 여러 대 많이 하고 아들 하나 끌고 다니고 내가 하나 끌고 다니고 집사람 하나 끌고 다니고 이러면 내내 그것만 치고 있어. 진짜 차가 좋아져요. 나무가 좋아지죠. 나무가 좋아 못 살죠. 그 여러 가지 섞어치면 섞어칠수록 충돌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섞어치는 걸 줄이자.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교육 1시간